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아마도 오늘 뉴스테이블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카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안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 쭉 전해드리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했어요. 네,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일단 1단계를 가동했고 예.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경남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거든요. 남해안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까지 내려졌는데 경남도도 이에 맞춰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통영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은 어제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고 네네. 통영의 북신항을 비롯한 항구에는 1만 5천여 척의 어선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또 지리산은 오늘 새벽부터 54개 탐방로가 전체 폐쇄가 됐고 진주의 난강댐과 하첨댐 등은 방류량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재취약시설 1,500곳을 대상으로 사전 통제하고 임시주거시설 1,400여 곳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태풍이 상륙하는 내일의 경남의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의 대피도 이어지는데 경남에서는 산사태 등에 따라서 재위험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 2천여 명을 이제 경남도 상황에 따라서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다가오는 태풍인데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맞닥뜨린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재해 재난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대비가 참 잘 돼야 될 텐데요. 지자체들이 지난 물난리 때의 그 경험을 변삼아가지고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태풍이 오면 피해는 불가피하거든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각별한 노력을 총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고 예. 이번에 태풍 피해를 두고 더 이상 총체적 인재였다. 이런 말은 정말 안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쉽지 않은 소외 지역, 소외 계층들에게 우리 지자체나 또 중앙정부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해 태풍 흰남노 그 충격도 분명 남아있는 우리 지역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최근에 재해 재난 인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목도했었는데 정부는 태풍 전야기 때문에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력 집중에 나섰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를 생각해 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명피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에서도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지하차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험한 곳은 없을까? 어떤 대비가 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경남도의 지하차도가 모두 60곳인데 이 중에 길이 40m 이상인 이른바 이 침수 위험 지하차도는 25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 가운데 9곳은 하천 근처에 현재 있습니다. 도내 지하차도 60곳 가운데 진입 차단 시설이 있는 곳은 또 22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경남도가 이 침수 사고가 있는 지하차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주요 내용들이 배수 시설이나 배수 관로의 관리 실태라든지 또 주변 환경에 따른 침수 영향, 또 배수 펌프, 상황 관찰기, 차단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는데 이번에 그 예방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번에 경남도가 파도 휩쓸린 등 우려 지역과 또 침수 취약도로 또 지하차도 등을 사전 통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흰남노 때 또 포항 피해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둔치 주차장 이런 것도 현재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지자체의 모습입니다. 요즘 지인만큼이나 문자 많이 보내주는 게 또 재난 안전 문자입니다.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 좀 외출을 자제하라. 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 화분을 치워라. 이런 안내 문자가 나오는데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러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자님. 네, 경남도가 도민 행동 요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상황이고요. 예. 대피할 때는 물에 잠겼거나 또 무너진 도로와 다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고를 살피려 절대 외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 사항을 점검하고
이 피해 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남도는 집 주변 배수로와 농지 배수로를 점검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옹벽이나 축대의 붕괴 위험은 없었는지 산지 주변의 거주자는 산사태 위험 여부를 사전에 조금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경남도의 설명을 보면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태풍의 행동 요령을 꾸준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또한 또 유튜브 MK타카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댓글 받고 있고 샵 2244 문자 참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 이 계신 곳에 뭐 피해 상황이 있다라든지 뭔가 피해가 예상된다 한다면 저희에게도 빨리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피해가 있을 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당국은 신고가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9보다는 110으로 110으로 전화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도 그리고 진로 변동성 여러 가지 좀 보유하고 있는 이번 태풍 6호 태풍 카눈인데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이 예상되고 있고 중심 최고 풍속이 상륙할 때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인 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정부인데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잼버리 얘기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야, 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북상한다고 하니까 야영장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퇴영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쭉 이어졌는데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태풍이 오고 있고 특히 오늘 또 이동 중에 뭐 버스 사고도 아마 두 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여전한데 그럼 지금 대원들이나 참가자들 이분들 다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뭐 세종, 충북, 충남과 전북, 전국의 8개 광역지자체에 128곳에 현재 분산 배치가 된 흩어져 상태입니다. 있군요. 네. 예. 가장 많은 300여 명이 경기도에 둥지를 틀었고 이어서 뭐 인천과 서울에도 많은 대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숙소 부족으로 새만금 인근인 전북과 충남에도 상당수의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잼버리 대원들은 이곳 각 지역에서 문화체육 활동을 하고 11일에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여서 K-팝 콘서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낮에 순천에서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어서 3명이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그 문화 공연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거리가 아니고 잼버리잖아요. 이 스카우트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행사로 저는 이 대회로 알고 있는데 국내외 위신이 좀 많이 깎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보니까 외신에서도 좀 비판적인 보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는 굉장히 조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잼버리가 젠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어떤 거요? 젠장이 되었다. 그래요? 예. 이런 이제 비평의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자체가 지금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그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충북이 지난 물날 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당시 이제 이재민들에게 그 한 끼당 식사비 지원으로 8,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그 김영환 지사가 그 잼버리 대원들에게는 한 끼당 3만 원을 지원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충북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지사가 도민은 안 보이고 그 대통령만 보이느냐 이런 이제 그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신문에 봤는데 예. 이걸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충북 도민은 아니지만 이게 도민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자부심이 많이 꺾이겠는데요. 한 끼당 3만 원은 꽤 비싼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 고급 덮밥 같은 게 이제 그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야 8,000원 하다가
이거는 3만 원. 그 스카우트 정신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또 몇 가지의 불만을 중앙 정부에게 계속해서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 중앙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대회를 운영하는데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잼버리 대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일단 이제 대회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숙소 마련이 제일 시급한 과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그 지금 대학이 방학이니까 대학의 기숙사라든지 기업의 연수원 등을 이제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거를 무턱대고 빌려달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간 사용료 같은 이제 비용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회를 부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뻘쭘하게 좀 민망한 가운데 좀 대회해 줄 수 있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전장이 된 잼버리를 예. 지자체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가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그 특정 단어를 통해서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대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목소리를 또 내는 쪽이 있습니다. BTS 아미들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이 얘기 해볼 건데 성일종 의원은 그렇다면 뭐 이건 어디에 대한 충성일까요? 국방위원회니까 나라를 위함일 텐데 지금 그 BTS 관련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BTS는 불참한다고 K-pop 콘서트에 나오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의원이 전날 이제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11일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가 열리는데 현재 군인 신분인 BTS 모두가 참여해서 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게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 국방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예. 이런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예. 곧바로 비판 여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잼버리 운영을 왜 아이돌 가수가 수습을 해야 되냐? 특히 민주당은 이 독재적 발상이자 공권력의 갑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곧바로 성 의원이 해명을 했어요. 이제 세계적인 행사에 또 대한민국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이런 뭐 문화 공연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다. 결코 뭐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름이 방탄소년단이잖아요, BTS가. 근데 국가의 이런 행사 위기 사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클지인데, 클 텐데 어쨌든 이 문화체육예술인들이 이걸 다 막아줘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요. 예. 너무나도 지금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회복도 해야 되고. 피날레만큼은 그렇죠. 예, 화려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잼버리 대원들이 다 또 BTS를 좋아하는 그런 세대들이고 BTS가 한류를 이끄는 그 저기 가수는 분명하고 예. 그 다음에 BTS가 K-팝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잼버리 대회가 그나마 조금 이제 빛을 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대회 조직위원회가 나서가지고 BTS 참여를 좀 독려했으면 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네. 느닷없이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태풍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제머리 이 관련 콘서트에서도 피해가 꼭 없어야겠고요. 대한민국 좀 파이팅을 좀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 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 태풍 북상 소식 다루다가 이제 잼버리 K-팝 콘서트 이야기 넘어갔었는데 조재 교수님께서 BTS 얘기하다가 예,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BTS 그룹 멤버가 총 7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2명이 지금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입대를 했어요 이미. 예, 5명은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방부에서 요청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 정말 타당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강압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비민주적인 행위로. 그렇죠. 예, 압박으로 충분히 느껴지죠.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의 SNS에 글도 남겼었잖아요. 특히 이분이 이제 국방위 소속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에 권위주의적 발상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 그 이렇게 신중치 못한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참 개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성일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장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 차원에서 논하고 답할 사안이 아니다. 예. 이렇게 벌써 미리 딱 알고 선을 그어버리고 당에서 성일종 의원이 문매를 맞을 것
같은 이제 그 감지를 했기 때문에 예. 더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BTS가 그러면 안 나오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게 일들이 많은 게 그 K 본부의 프로그램을 차질을 맞습니다. 빚게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원래는 새만금 야영장에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계속 바뀌었고 상암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네, 일단 상암에서 하고 예.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 그날 이제 태풍의 상황을 보고 취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아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상청에 말했다면 오후 한 3시쯤에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산 행안부의 발표를 보면은 우선은 좀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또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새만금 야영장에서 장소를 옮기면서 갑자기 옮기면서 프로축구 그렇죠. 이제 K리그 또 FA컵이 열리는 장소에 또 지장을 줬다라는 문매를 또 정부가 맡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K본부의 프로그램에도 차질을 빚게 했었고 또 점프라고 예, 또 전주에서 하는 또 뮤직 페스티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차질을 빚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참 어쨌든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돼야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 태풍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학교는 원격 수업 전환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국회 본회의는 원격 수업 안 하고요. 출석 잘해야 됩니다. 관련 얘기인데 출석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출석률을 보면 경남에 그러니까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균을 해보니까 경남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88.7%. 예. 이게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는 모두 90%를 넘겼는데 경남만 유일하게 80%를 기록했고 이 재석률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아. 그 재석률을 보면 이건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70.2%에 그쳤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이제 바로 나가는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출석, 결석 이런 게 가장 예민하실 분인데 예, 가장- 교수님 마지막 한마디 가장 해주십시오. 기본적인 자세죠. 예. 예, 저도 이제 학교에서 성적을 반영할 때 예. 출석률 비중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은 비중이거든요. 아. 그만큼 출석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세인데 이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출석률, 재석률이거든요. 이게 안 노니까 뭐 속된 말로 농땡이 치는 친구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선생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출석하고 재석률은 국회 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가를 보는 가장 기초가 되는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최근에 어려움이 많은 또 경남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참 우리 도의원들, 우리 의원들은 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출석 부분에 있어서 전국 최하이다. 도민들 자부심에 역시나 좀 생채기가 남는 소식이었는데 잼버리 논란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지금 아쉬움이 많이 묻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태풍부터 잘 극복을 해야겠고요. 예, 두 분도 안전하게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